자, 이번에 볼 괴담은 이무기를 본 사람들의 목격담, 줄여서 이무기 목격담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1990년대 초반, 초등학생 때 외갓집에 잔치가 있어서 놀러 갔었어. 밤에 외할머니가 애들을 모아두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느 때와 같이 동네 사람들이랑 밭에 일하러 가셨다가 이른 오후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야. 쨍쨍한 날에서 어두컴컴한 날씨로 순식간에 바뀐 거지. 마을과 밭 사이에 큰 강이 하나 있었는데 외할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은 다 놀랬었대. 강을 헤엄치는 뱀 한 마리를 봤는데 그 크기가 엄청났다는 거야. 생긴 것이 마치 용이 되기 직전의 뱀, 이무기 같았대. 승천하기 직전의 이무기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승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뱀이 빠른 속도로 헤엄쳐서 사라지고 날씨는 다시 쨍쨍하게 바뀌었다네. 경칭은 제외할 테니 알아서 들어. 형이 한 5살이나 먹었었나? 암튼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도 처음 뭔지 아는 나이였어. 뭔 소리야?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겠죠. 70년대 말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식구들 끌고 여행 다니길 좋아하셨어. 근데 남들 가는 데가 아니라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오지로만 끌고 다니는 거야. 그날도 역시나 기진맥진한 식구들을 끌고 헤매고 있었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남원 어디였는데 강보다는 작지만 어지간한 하천보다는 큰 곳이었어. 방죽이었는지도 몰라. 가물가물하니. 암튼간에 싸운 거 까먹고 기운 차린 아버지는 또 호기심이 발동됐는지 묶여있던 나룻배를 타자고 했지. 이런 일에 신물 나도록 질린 엄니는 안 타겠다고 버텼고 결국 감정 상한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날 끌고 탔지. 야, 묶여있는 나룻배를 타는 건 에바 아냐? 남의 배잖아. 그런데 타고 싶긴 하겠죠. 예. 한가운데쯤 왔나 아버지는 노젓는 걸 그만두고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지. 그런데 가본 놈들은 알지? 인기척이라고는 개뿔도 없고 완전 적막한 기분 말이야. 그래서인지 내가 좀 무서웠나 봐. 그래서 돌아가자고 막 졸랐지. 그러다가 역시나 아버지가 화내고 어쩌고 하면서 내가 울었을 거야. 얼마나 울었을까? 몸이 좀 뜨는 기분이 들면서 울음을 그쳤지. 이제까지 가만히 있던 배가 갑자기 출렁 하면서 위로 살짝 튕기더라고. 흔들리는 건 아닌데 말이야. 슈루룩 하면서 배 아래로 뭔가 스치는 소리도 나고 말이야. 그래서 뭔가 보려고 손을 난간에 짚고 고개를 내밀어서 아래를 봤지. 수면 바로 아래에 햇빛에 비친 수많은 비늘들을 봤어. 오색 찬란한. 그때는 물론 뭔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뻣뻣해졌어.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든 건 돌아가는 차 안이었어. 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는 바람에 완전 정신없이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그게 뭐였는지 궁금했지만 아버지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 오? 되게 환상적인 경험이다. 근데 이렇게 이무기가 그러니까 용이 되려는 뱀을 직관을 하면 그 뱀은 용이 될 수가 없대요. 게트롤이야, 게트롤.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 이무기는 그냥 인생 망하는 거야.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영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영험이 있을까요? 난 경남 의령이란 곳에 11년을 살았거든. 그곳에서 듣고 자란 게 있어서 이무기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낀다. 내가 들은 이야기야. 의령이란 곳에 가면 정암교란 게 있어. 그곳은 강인데 지금 강 반대편은 거의 모래로 거의 덮어버렸고 또 다른 방향엔 그대로 물이야. 근데 이 물이 있는 쪽에 무 쪽 말고 거의 돌산, 그 조금 앞에 조그만 돌산이 하나 따로 삐죽히 솟아 있는데 예전에 그 조그만 돌산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실수로 물에 빠진 일이 있어. 그 사람이 막 살려고 물속에서 그 돌산벽을 더듬더듬거리면서 막 짚고 올라오는데 순간 돌의 감촉이 다른 쪽과 이상해서 놀랐다대. 자세히 보니 파충류 발 같은 부분이 그 돌산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야. 돌돌돌돌 거리면서 돌산 쪽으로 기어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 이무기라 하대. 만약 그 이무기가 낌새를 채고 눈을 떴다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더군.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시기를 잘 타야 한다고들 그러지. 아무래도 거기서 승천하려고 자고 있었다나 봐.
또 하나는 의령의 자굴산이란 곳이 있는데 산 중턱에서 청소하시던 분이 좀 쉬려고 담배 피우다 하늘 올라봤는데 도중에 승천하던 이무기를 봤다는 거야. 이무기는 승천하던 도중에 사람 눈에 발각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이무기의 원한 때문인가 그 청소부 아저씨도 얼마 있다가 죽었다 그러더군. 야, 그걸 보면 어떡해. 여기까지 내가 들은 거야. 내가 글재주가 없어서 실감나겐 못 적겠다만 이무기는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 아주 깊은 물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승천하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지. 여기 이제 댓글들이 있네요. 그리고 씨름 선수였던 이만기 아저씨도 이무기 봤다는 썰이 있더라. 헉, 승천하는 게 발각되면 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주라니 덜덜. 영물이 될 자격이 없구나. 쪼잔하게 쓰리. 근데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거 발각되면 어떡하냐. 수능날에 안 깨워준 거 아냐. 수능날에 수능은 내년에 다시 볼 수라도 있지. 용은 한 번 안 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댓글들이 있고요. 실제적인 내용의 증언. 심영래의 이무기는 무식한 공상과학에 불과한 것이고 디워 얘기하는 거죠. 디워. 아직 안 봤는데. 아무튼 실제로 구한 말까지 조선과 중국에 자주 출연하였다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종으로 강 따라 올라와서 농가에 침입하여 소를 잡아먹었다네요. 굵은 것은 몸통이 한아름 된다고 합니다. 용과는 종자가 다르며 산양을 비롯 당시에는 산영을 비롯 당시에는 크고 작은 구렁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물이라 사람은 안 해치는데 농가에 피해를 자주 주니까 무술에 뛰어난 선인이 소를 미끼로 기다렸다가 나타난 것을 목을 베어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른 빛이 따라오더니 등에 떨어져 등창으로 얼마 못 살고 죽었다네요. 중국의 상인들은 물 빠진 강바닥에다 둥그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소를 미끼로 넣어놓고 이무기가 잡아먹고 배가 불러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잡아 네 단을 비싼 값에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네 단이 뭐야? 네 단이 뭐냐면요. 네 단. 뜻. 무협지에서 나오는 개념 중 하나. 주로 수백, 수천 년을 살아서 영물이 된 동물들의 몸속에 기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결정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리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편하다. 신기하다. 주지스님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사리 뭐 그런 거네. 멋있는데? 아무튼 중국의 상인들은 네 단을 비싼 값에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용은 중국인들의 상징으로 과장 좋아하는 특성으로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고도 하고 환상으로만 보아왔다고 합니다. 웅담 같은 거겠죠. 예. 웅담 같은 거 맞네. 귀한 거, 비싸게 팔리는 거. 반면 조선을 상징하는 것은 봉황으로. 진짜예요? 80년대에 어느 스님이 선인들 사는 마을에서 목격했다고 하는데 몸체에 빛이 나고 대략 공작 정도 크기였다고들 합니다. 이무기에 대한 내용은 봉우 권태훈 할아버지님 증언이었습니다. 배가 자주 안 다니던 시절에 물을 밟고 제주도를 왕래하던 분이었다니 신선이 거짓말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권태훈 할아버님이 말해주신 거구나. 누굴까? 말투 뭐야? 언젠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얘기해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전우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기에 믿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는 해야만 할 것 같소. 비무장지대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소. 저는 1986년 땡땡골 땡사단 23년대 전투지형중대 X 땡수대에서 근무했었고 부대 성격상 화력지역 부대 성격상 비무장지역 뒤 산속 땡암산 정확한 위치는 군사 비밀. 아무튼
다 비밀이야. 아무튼 군사 기밀 장소에 위치한 격오지 부대였어. 어느 여름날 86년 7월 8월경으로 기억. 비가 내린 다음 비포장의 산길인 도로보수를 위해 나갔을 때였고 길 좌우로는 쥐레지대가 군데군데 펼쳐진 완전 숲지대였으며 수대에서 1.5km 아래로 내려간 지점엔 하천을 가로지르는 소형 콘크리트 다리, 폭 4에서 5m, 길이 20에서 30m. 엄청 크구나. 아무튼 그런 콘크리트 다리가 있었는데 앞서서 좌우 경계병이 선행해서 지나갔고 도로 보수 인원 중 일부는 이미 다리 통과, 본인은 중간쯤 혼자서 위치하고 후방엔 역시 4-5명의 보수 인원과 소대장 그리고 후방 경계병들이 있었고 내가 다리 중간쯤을 지날 때 왼쪽 다리 아래 개천 바닥에 평소엔 없는 이상한 검은 물체를 느꼈고 쳐다보는 순간 경악, 어지러움, 공포 그리고 전율과 얼어붙음.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는데 좌우로 흔들거리는 짙은색, 흑색, 삼각형의 거대한 머리, 황소머리 비슷한 크기, 그리고 황소 눈보다 더 큰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나는 얼어붙었어. 꼼짝할 수 없었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뱀은 여전히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머리를 흔들흔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 내가 다리 중간에 계속 서 있는 것을 보자 뒤따르던 사람들이 다가와 나의 시선이 행하는 곳으로 보고는 뱀이다! 뱀이다! 구렁이다! 소리쳤어. 시끄러워지자 그곳은 서서히 이동. 다리 좌측, 상류측에서 우측으로. 저 멀리 개울가의 관목들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세차게 요동치고 여전히 좌측 다리 아래에선 뱀의 끝자락의 또아리가 풀어져 나가고 있었고 공포. 굵기는 50에서 70cm 정도, 길이는 20m 이상으로 추정. 그것은 마치 기차의 긴 대열처럼 느껴졌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경계를 위해 가지쳐진 미루나무의 상부에는 어느 정도 가지와 잎들이 자란 상태. 아무튼 그 미루나무를 끼고 올라가 나무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 본인은 그때까지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 또한 감히 우리 부대원들 누구도 소리는 쳤지만 멀리 폭풍처럼 흔들리는 그 미루나무 가까이 근접할 수 없었어. 공포. 너무나 무서운. 그 후 그것을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 소문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희미해져간 기억. 하지만 당시 가끔씩 그 지역을 지날 때면 느껴지는 두려움. 86년 11월경 교대 후 페바로 철수함. 88년 제대. 와, 완전 나이대가 있으시다.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가끔씩 지금도 그 꿈을 꿉니다. 와, 되게 무섭다. 되게 좋은 괴담이다. 진짜 있을 것 같아.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말도 안 되게 큰 뱀들 많잖아요. 그게 한국에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 왜냐면 옛날에는 한국이 막 발전하지도 않았고 완전 산골 마을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 정도로 큰 뱀들이 있었을 법하죠. 후샤 디 뉴 에이지라고요? 전설이죠. 원피스 1화에 나오는 샹크스의 왼팔을 가져간, 여기도 좀 이무기네. 아무튼 너무 재밌는 괴담이었는데요. 다음 이무기 목격담. 충주의 탕금대가 있는 산 탕금대 뒤편의 강에 소가 있었습니다. 73년도였는데 장마가 지어서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데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아 바위에서 뛰었는데 떠내려가면서 수영도 하고 기분 좋았어요. 그러다가 나오려 하니 물결이 피부에 닿는 감각이 이상해서 서서 물을 바라보니 물이 돌고 있더군요. 물이 도는 곳이 3군데나 되더군요. 가까스로 죽을 힘을 다하여 나와 모래밭에 누웠는데 근처 사람들이 와서 죽으려고 이곳에서 수영을 하느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를 배로 실어서 건넜는데 신혼부부가 타면 그 배가 뒤집어져서 80, 90 먹은 노인도 살아서 나오는데 신부만 죽는다고 하더군요. 이무기가 살기 때문에 근처의 사람들은 그 물에 들어가지도 않는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무엇인가가 물 위에 떠서 휙 지나간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 모 부대에서 약 30명 정도가 당시 M1 소총에 실탄 8발씩을 준비하고 산에서 하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자 무엇인가가 물 위를 휙 달리더랍니다. 군인들은 명령도 없이 사격을 했는데 잡지를 못하였답니다. 그러자 저 멀리 물 위에 무엇인가 반짝반짝이며 떠내려가는 것이 있어 한 명의 군인이 주워다 보니 손가락 2개를 붙인 것만한 비늘 한 장이었답니다. 그곳에는 이무기가 있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운이 좋구먼 하면서 막걸리를 사주더군요. 막걸리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분들 이 글 보시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끝이야? 이런 비늘 왜 간직 안 하냐고. 이런 그 물증을 남겨둬야지. 이게 썩나? 당시에 뭐 방송 이런 게 뭐 없으니까. 아무튼 다음 괴담입니다. 대체적으로 옛날 글들이 많네요. 왜냐면 이무기 목격이라 하면 옛날 일이긴 하니까. 요즘은 아예 없죠. 이무기가. 옛날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계속 읽어볼게요. 이무기 목격담.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이무기 보셨대요. 어렸을 때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크크. 하늘에 날아가는 뱀 같은 걸 봤는데 몇 초 안 돼서 떨어졌다죠. 혹. 아니, 보면 안 된다고. 보면 떨어진다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이무기 사라짐. 그러네. UFO네. 이무기는 UFO다. 이런 미친. 이무기도 카메라가 보급된 다음에 사라졌네요. 카메라가 천적인가 보다. 이무기. 왜냐하면 이무기는 보기만 해도 떨어지는데 찍히면 진짜 완전 그냥 인생 조질 거 아니에요. 이무기. 카메라 때문에 이무기가 안 나오네. 아무튼 이무기는 소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무기가 살던 곳에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근처에 민가들에 있는 남녀노소, 소는 모두 대부분 이상한 증상을 하다가 죽지요. 이럴 땐 무당이 와서 굿을 하는데 굿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땐 그 이무기가 있던 곳에 지은 그것을 없애고 원래대로 해놔야 합니다. 이무기가 소를 잡아먹을 때 소가 벌벌 떨며 입에서 흰 거품, 침 같은 것을 뱉으며 죽습니다. 그렇긴 하겠다. 소가 자기보다 그렇게 큰 생물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물이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봐. 무섭지. 저곳의 정확한 위치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호박소라는 곳입니다. 밀양의 얼음골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무기가 살아서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기에서 매년 한 명씩은 운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은 절대 저기를 안 들어가죠. 스킨스쿠버들은 들어가도 별 탈은 없긴 하지만 그 밑에도 소가 있으니 올 여름 가보실 만도 할 겁니다. 좋긴 좋아요. 2006년 글이었습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지금 뭐 계곡은 개굴개굴해서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 아마도 한반도에는 호랑이 때문에 아나콘다급의 뱀이 살 수 없지 않았을까 싶은 그러네. 호랑이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양양펀치 한번 하면 뱀 그냥 반으로 갈라질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네요. 괜히 등용문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오. 이무기 불쌍해. 그러네. 등용문이네. 용이 되는 문 아냐. 등용문이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까? 용이 되는 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용으로 올라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오를등, 용용, 문문. 그쵸. 괜히 등용문이라 하는 게 아니오. 살면서 뱀 실물 한 번도 못 봄. 아니,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거기서 봤어요. 군대 행군하다가 딱 한 그
대대가 다 같이 이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딱 쉰단 말이야. 낮에 걷다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으악 막 소리쳐요. 거기로 딱 가보니까 한 5m 앞에 뱀이 막 이러면서 막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걔가 그걸 못 보고 밟은 거예요. 뱀을. 새끼 뱀을 못 보고 밟아가지고 새끼 뱀이 막 난장판을 피우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독사더라고. 독사. 얼굴이 세모네.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구나. 끔살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죠. 뱀 못 보셨으면 군대에 한번 가보세요. 예. 조선 때 범이 사람도 많이 죽였는데 뱀이 범한테 얼마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을지 몰라요. 그죠. 뱀 그냥 맛있다던데. 닭맛 난다는데. 그죠. 근데 뱀은 우리랑 되게 다르게 생겨가지고 무서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안 읽었네. 반이나 남았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용에 관한 일화 한 토막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초 어느 고을의 수령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용이 나타나 말하기를 너가 내일 행차하여 가는 길에 연못이 있는데 너가 그곳을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 내일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지나가거나 다른 날을 잡아서 가도록 해라. 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수령이 잠에서 깬 후 참 이상한 꿈도 있구나 하여 어떻게 할까 하면서 꿈 얘기를 가지고 아랫사람과 상의를 하다가 예정된 길이 아니면 한참 돌아가야 하고 감히 수령이 행차하는데 무슨 용 따위가 방해를 하느냐면서 무시하고 그냥 예정된 길로 행차를 가는데 그 연못을 지나간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한 뇌성 병력이 치더니 연못 속에서 용이 치솟아 하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수령의 눈과 입에서 피가 솟더니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다고 전합니다. 오호. 가지 말래니까 수령이 뭔데? 고을의 수령은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자긴 하지만 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무시해? 이러면 안 되죠. 다음 괴담입니다. 칠순이 훨씬 넘으신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예전 비 오는 날 밭에 가시는 길이었는지는 몰라도 뱀 같은 게 날아갔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옛날 분이시라 없는 얘기 하실 분도 아니고 농담 같은 거 하신 적 본 적도 없고요. 저 역시 외할머니 말씀을 확실히 믿기는 힘들지만 예전 분들 뭔가 의심쩍은 걸 한 번씩 보신 것 같더군요. 뱀 같은 게 날아갔다? 뱀 같은 게 날아갔다 착각할 만한 게 있을까요? 뱀이 그냥 날아간 거 아니야? 호랑이가 던졌을 수도. 뱀 같은 게 날아갔다라. 아니면 이문증이라든가 눈에 그 유산균 같은 거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무기로 착각할 만한 게 연이라든가. 연 좋다. 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모르겠네요. 실제로 제가 경북에 살았는데요. 우리 동네 아저씨가 젊은 시절에 아주 큰 고목나무를 자르는데 구렁이가 날개가 달려서 올라가는 걸 봤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시기는 아마 60년대 전에 겪으신 걸로 대충 짐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이 많으신 몇몇 분들이 아마 목격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날개가 달린 구렁이 뭐야 그게? 이무기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용이 데려다 못 대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 거대한 뱀을 흔히 이르는 말, 열대지방에 사는 왕뱀 따위. 지식 검색을 해보면 신기루를 만들기도 하는데 1000년을 기다려야 용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용은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고 이무기는 그에 반대하는 악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산속 연못이나 호수에 사는 이무기는 때로는 신령 행세를 하며 재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쳐야겠죠. 무섭습니다. 이무기. 비록 폭풍우나 해일,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이무기는 나쁘기만 한 동물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 비를 내리고 바다를 통치하는 등 이로운 일도 한답니다. 이무기는 1000년을 묵어야 용이 됐는데 용이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무기로 남아있으면 그 원한이 쌓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죠? 천년 동안 천년을 묵었는데 용이 못 된다? 이것이 에바야. 민간은 전설에 생기다만 여의주를 뺏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천년이란 시간은 아마도 여의주가 완성되는 시간으로 보여진다. 여의주만 있으면 비와 바람 등 날씨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서해 용왕의 아들 이목이 나오는데 이 이목이 바로 이무기를 한자로 쓴 말이라고 한다. 오, 신기하다. 대형 상갈치가 아니냐고요? 상갈치가 뭐야? 상갈치가 뭐죠? 우와, 이거 대형 상갈치? 우와, 이거 완전 무섭게 생겼는데? 야, 뭐야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다. 이거 용같이 생겼다 진짜. 와, 이 악어목 상갈치과에 속하는 경골 어류. 평시에 내륙 근해에선 볼 수 없는 수심 400, 500m에 서식하는 심해어다. 어허, 야, 이거 뭐야? 물 위에 떠다니는 경우는 폭풍, 해일, 바닷속 지진 등이 일어나기 전에 바다 위에서 보여진대요. 오, 이무기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 상갈치란 이름은 생긴 모습이 갈치와 비슷해 붙은 이름이나 개미와 흰개미가 다르듯이 갈치와 상갈치는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다. 어허. 와, 야, 이거 진짜 이무기다. 이무기야, 이무기. 지진의 징조로 여기기도 한다. 야, 진짜 무섭게 생겼다. 아, 동물의 숲에서 잡을 수 있는 그 상갈치가 이 상갈치구나. 소데스네. 진짜 너무 간지나는데? 그냥 수영선수 같기도 하고. 와, 너무 멋있다. 갸라도스 느낌인데요? 갸라도스? 빨간 갸라도스? 야, 전승 및 어원 뭐 이런 게 또 있네요. 거대한 크기와 화려한 생김새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하늘에 별이 내려와 상갈치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산 위의 별이 15일 동안은 산에서 15일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이라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살아있는 갈치가 아닌 산갈치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무태 찾아온 용궁의 사자라는 옛 이야기가 있어서 상갈치를 아예 류구노츠카이 즉 용궁의 사자라고 부른다. 우와, 간지다 간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는 청어의 신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상갈치가 나타날 때 청어들이 몰려다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호, 청어와 상갈치의 먹이가 같은 종류라고도 하네요. 영어 이름은 스칸디나비아 일대의 전설을 따라서 킹 오브 헤어링, 허링, 청어의 왕 또는 노처럼 길어서 오어피시라고 하기도 한다. 상갈치의 학명은 황제의 허리띠라는 뜻이다. 워낙 긴 길이 때문에 요르문간드와 레비아탄의 정체로 거론되지만 둘 다 고대 괴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르문간드는 거대 뱀 괴물, 레비아탄은 이제 상상의 동물, 바다의 용, 아무튼 그 괴물들의 정체로 거론되지만 그 요르문간드와 별개로 위에 청어의 신을 구분짓는 것을 보면 아닌 듯하다. 신화상에서 나오는 뱀에 대한 공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 진짜 멋있다. 인어의 모델이 된 생물은 듀공이나 매너티라고 하지만 상갈치라는 설도 있다. 오, 너무 멋있는데 상갈치? 국내 전승에선 바닷속에 사는 갈치가 엄청 오래 묵어 산으로 가면 상칼치란 요물 혹은 요괴가 되는데 이 요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초목이 마르고 그 근방에 가뭄이 일어났다고 한다. 상갈치 멋있네요, 되게. 거의 후샤디 뉴 에이지급인데. 상갈치에 대해서 또 잘 알아봤고요. 이무기 괴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되는 것은, 기는 것은 다 용이 되는데요. 아, 진짜? 지렁이, 미꾸라지, 뱀 등 뱀은 1000년을 수련해야 용이 되는데요. 사람으로 말하면 신선이죠. 뱀이 1000년을 수련해서 여의주를 얻고 사람에게 용이란 말을 들어야 용이 됩니다. 만약 승천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용이라 하지 않고 뱀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많고 이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죽는 경우는 그 지역이 소가 됩니다.
용소라는 지명이 있죠. 고향에 용머리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용이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어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훈이 있네, 교훈이. 그리고 1000년 동안 물속에 산 구렁이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끔 그 구렁이를 보곤 했는데 시간이 흘러 노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그 노인이 이제 용이 되어서 승천할 때가 안 되었냐? 하며 물속을 보는 순간 그 구렁이는 승천을 하고 용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좋은 말이다. 나태주님의 시처럼 그렇게 불러야 그렇게 되는, 야, 꽃이라 불렀더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그런 감성이 있었네요. 옛날부터. 구전설화로 있었네. 여의주는 용이 입에 물고 있는데요. 욕심 많은 용이 여의주 2개를 물고 승천하다가 떨어져 죽은 경우도 있는데요. 욕심을 버려야죠. 여의주는 1개만으로 족합니다. 여의주는 용만 있는 게 아니고 여우도 구슬 같은 것으로 여우? 구슬 같은 것으로 단련을 하는데요. 수련해서 입에서 나온 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여우도 이제 구미호도 구슬로 유명하죠. 단, 아까 말했던 그 단, 사리 같은 걸로 만든 거구나, 여의주가. 사람이 몸에서 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여우가 사람으로 변장하여 어린아이를 유혹하여 그 구슬을 물고 있으라 합니다. 순진한 아이는 그대로 하는데요. 그 아이는 얼굴 반쪽이 되고 비실비실 앓습니다. 서당의 훈장이 그 이유를 물은 즉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훈장이 그 구슬을 삼키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대로 구슬을 삼킵니다. 삼킬 때 땅을 보아서 땅의 이치를 통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건 좀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남자한테 물고 있으라고 말한다. 구미호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람은 신선이 되기 전에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일 1가지씩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신선은 자기 목숨을 주기도 하고 어떤 신선은 인연에 따라 여인을 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용이 승천한 자리에는 방사능이 나오는데요. 아, 진짜요? 어떻게 피폭당할 거 아니야. 용이 승천한 자리에는 방사능이 나오는데요. 사람에게 이로운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 원자력 발전소인가? 보통 그곳에서 빌어서 소원 성취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행을 하면 상스러운 기운이 나오는데 용이 승천한 기운보다 더 좋은 기운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비는 것보다 직접 수련해서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아무튼 2007년 6월 글입니다. 어른들 말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흔히 사람도 산속 깊이 수행을 하고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 살이라는 물질이 나오듯이 뱀도 어떤 일념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용의 여의주나 조개의 진주가 생기는 특성이 어떤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일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무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용까지 될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전설 속의 신화나 내려져 오는 모든 야화들은 실제로 본 것에서 점점 의심해서 전설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도 이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영통 신도시를 구축할 당시 영통 신도시를 구축할 당시 굴삭기가 산을 깎던 중에 포크레인 삽이 지면을 찍는 순간 엄청난 피가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굴삭기 기사님이 내려서 살펴보고는 쇼크사 하셨다고 하네요. 헉. 땅속에 있던 이무기를 보고선 그랬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또 광교산에서 훈련을 하는 많은 씨름 선수들이 새벽에 광교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괴세명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감사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무기, 그러니까 거대 뱀이 옛날 한국에 많았겠죠.
야, 이무기 괴담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상당히 재밌는데요. 약간 옛날 한국 사람들의 야화, 뭔가 전설, 민담 이런 거를 본 듯한 느낌이 있네요. 거대 뱀. 아무래도 거대한 무언가를 보면 좀 경외심이라든가 좀 대단한 존재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뱀인 거고. 뱀은 또 흔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좀 멋있고 좀 교활하면서도 좀 신비롭게 생겼잖아요. 그런 게 이제 팔이 없는 동양적인 용처럼 이제 이렇게 전설이 된 게 아닌가. 뱀이 멋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무기를 본 사람들의 목격담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무기를 보실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래야 용이 되니까.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포켓몬에서는 잉어킹이 갸라도스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 설화에는 폭포를 거슬러 오른 잉어가 용이 된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화를 가지고 포켓몬이 잉어킹과 갸라도스를 만든 거라 하더라고요. 좋은 정보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